표 김용화, 본명 김용하, 김용화라고 하는 인간 쓰레기도 있다. 이런 부류의 악질 탈북자들이 다 그러하듯 이자 역시 온갖 사기와 협잡으로 잔용을 유지해가는 비열한 인간 쓰레기이다. 이자는 남조선으로 도주한 후 경력을 위조해서 자기의 몸값을 올리는데 교활하게 써먹고 있다. 그럼 그에 대해 보기로 하자. 이자는 자기의 경력에 대해 1953년 평안남도 순안군 어금니에서 출생해서 1970년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중위로 복무했으며 제대된 후 1982년부터 사회안전부, 현재 인민보안부, 사회안전부 제4, 제1교화소 지도원으로 1986년 함흥철도안전부 단촌기관차대 승무안전원으로 일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용하의 친동생 김용수는 이렇게 증언한다. 저희 형 김용하는 원래 중국에서 살다가 1959년도에 귀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를 다니다가 1970년, 68년도에 학교를 중퇴해가지고 졸업 못했습니다. 도둑질, 협작, 그다음에 무직방랑 이걸 즐기다 나니까 또 본인 학교 가지 않고 그렇게 해서 1968년도부터 1970년도까지 오몽디 농장원으로 일하다가 1970년 8월 달에 조선인민군대에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가정환경, 아버지가 독신으로 혼자 사는 거로 해서 제대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학교 개원을 하는 김현순, 저희 형수인데, 그렇게 해서 가정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정생활 하면서 농장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1982년 1월 9일,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그 사망한 이후에, 며칠 후에 자기 집에 들어와 있는 어린 여학생에게 달려들어서 강간함으로써 미성년 강간죄로 교화 4년 받았습니다. 출소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직업을 잡은 게 단천 증기기관차대 노동자 수리공으로 근무했습니다. 저 형이 지식 정도라는 건 중학교 중퇴입니다. 강공국관학교는 고사하고 어디 양성방 같은 데도 간 일도 없으며 당생활도 못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글쎄 아무리 거짓말 뭉수라 해도 세상에 이렇게 그 다음에 무슨 사회안전부 무슨 학교 별을 이거 세상에 이게 아무리나 이거 내 형이고 사실이야 사실 아닙니까? 이건 제가 동생으로서 거의 어릴 때부터 갈라질 때까지 뛸 때까지 생활을 놓고 보면 단 한 번도 일은 없다는 거 내가 여기서 명백히 말합니다. 김용하는 1953년 중국 화령현 서송구 이도가에서 출생해서 1959년 아버지를 따라 조국으로 귀국하여 함경남도 단천시 어몽리에서 생활했으며 1970년부터 1977년까지 군사복무를 하고 제대되어 어몽협동농장 농장원으로 1985년부터 도주 전까지 단천기관차대 노동자로 일했다. 이자는 자기의 경력을 전부 거짓으로 꾸며놓고 여론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허나 여기에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다. 김용하는 1982년 1월 당시 15살이었던 어몽고등중학교 학생 장금숙을 강간하여 법적 제재를 받은 범죄자인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함경남도 단천시 안전부 어몽분주소 안전원으로서 이 사건을 담당 취급했던 전영삼은 말한다. 김용하라는 거는 내가 담당 보안을 할 때, 그러니까 어몽분소, 어몽리 담당 보안을 할 때 김용하는 어몽리 이자갑반 농장원으로서 농장 일을 하지 않고 계속 거짓말이라 이렇게 하면 협잡으로 노동에 잘 참가하지 않고 협잡하고 이런 형태로 살다가 미성년 강간으로
4년형의 징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김영하를 직접 취급한 담당 보안이기 때문에 그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만 15살에 이르지 못한 미성년 장금석이 바로 그때 장금석이가 만 15살에 이르지 못한 장금석이로 자기 처가 있는 데서 성교를 강간했다는 거. 자기 처가 있는 데서 처가 내 만났단 말이야. 오늘도 단촌시 인민재판소에는 김영하의 판결문이 존재한다. 판결문에는 형법 제172조 1항에 의해 징역 4년에 처한다고 밝혀져 있다. 장금석은 그때 받은 정신 육체적 충격으로 현재까지 전문의사의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 미성년을 강간해서 법적 제재를 받고 교화까지 갔다 온 이런 자가 번번스럽게도 사회안전부 대위로 복무했다고 하니 그 철면피성에 놀라울 뿐이다. 김용하는 자기의 경력뿐 아니라 도주 경위에 대해서도 완전히 협잡을 내려놓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 동지 재판을 받게 됐고, 결국 사형 직전에 동료의 연락을 받고 그냥 몸에는 권총 한 자루에 당증을 차고 어쨌든 이것은 완전한 거짓이다. 85년도부터 1987년도 7월까지 그 역전에서 일하던 도중에 열차에 올라서 고난도 없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증명서 차표 검문을 하다가 보안원한테 단속돼가지고 법에 찾아와서 반성하라는 이 요구를 아마 잡아가는 걸로 잘못 생각하고 겁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자가 도주하게 된 것은 자라보고 놀란 놈 서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격으로 자기가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해 불안해하는 범죄자의 심리의 발현인 것이다. 이자는 남조선으로 도주한 경로에 대해서도 그럴듯하게 엮어대고 있다. 이자의 말이 얼마나 그럴듯했으면 듣는 사람들까지도 영화와 같은 이야기라며 연방 감탄을 쏟아냈겠는가. 그러나 이것 역시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자는 도주 후 중국에서 빌어먹은 것이 아니라 친척집에 얹혀 살면서 호의호식을 하다가 남조선으로 도주한 자이다. 행방불변되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국의 우리 막내 누이가 중국 연영성 무순시 신무 토산 일잡이라는 데서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아마 업되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지를 몇 번 쓰니까 거기서 편지한 게 걱정하지 말라. 영화는 잘했다. 또한 김용하는 도주할 당시 단촌시에 처와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피똥이 같은 딸과 9살과 6살짜리 어린 자식들을 버리고 도망간 인간 추물이다. 이런 추물이 가족들의 생사 여부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우리 공화국을 비방 중상하는 데 써먹는 것은 순리라고 봐야 할 것이다. 제가 이 가족 얘기는 잘 안 하는데 막내가 아들인데 제가 나올 때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6개월짜리를 반역자의 자식이라고 해서 무릎팍을 밟아가지고 이 무릎팍이 없다는 것까지는 제가 그러나 현재 김용하의 처와 딸들은 함경남도 단촌시에서 살고 있으며 무릎을 밟아놓아 병신이 됐다고 하는 막내는 아들이 아니라 딸이다. 얼마나 자기 가족에 무관심했으면 제 자식이 딸인지 아들인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겠는가. 김용하에 대한 처와 딸들의 평가를 들어보기로 하자. 진실한 말이 없고 거짓말 쳐서 그래 들어와서는 어디 갔댔나 내 자꾸 물어보고 직장에 가자고 어디 갔댔나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내한테 자꾸 거짓말 치고 그래 나는 정말 속상하게 그지없이 애를 타면서 같이 있었단 말이야. 무슨 난 네가 같이 살면서 계속 저게 거짓말 치고
그 다음에 또, 저기, 뭐야, 무슨, 웃는 소리 하고, 있는 소리 하고, 갖다이 웃는 소리 하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게, 믿음이란 게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항상 부부가 이런 게, 저기, 양심적으로 같이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거짓말 너무 치니까, 나는 그때 당시는 헤어지기 전까지는 얼마나 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대에서 제대시켰단 말입니다. 생활, 가정, 환경으로. 그래 왔는데 자기는 입당하고 무슨 다 그런 나이도 25살인데 28살이라고 거짓말 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기 너무나도 당증 보자. 근데 당증을 계속 검열하니까 나타났는데 우연중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라 하면서 어서 걸어놓은 거 호주머니에 들쳤는데 사료통 맹증 나오더라 말입니다. 그냥 뭐 몸에는 권총 한 자루에 당증을 차고 그래 그때부터 속히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그리고 나이도 25인데 28이라 하고 그래 그때부터 나는 머리 아프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가족에 대한 애착과 정이 없고 오로지 저 하나만을 생각하며 돌아치던 이런 인간 추물이 모리악 방송에 출연해서 닭똥 같은 거짓 눈물을 흘리며 여론을 기만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앙천대소할 일인가. 이자의 인간됨에 대해 사람들은 이렇게 증언한다. 이게 정말 수치스럽고 망신스러운 일이지만은 어릴 때부터 동네 사람들, 부모들 누구도 말하는 게 어쨌든 이 협잡기, 거짓. 아마 이거 세상 사람들 다 알 겁니다. 이 예수의 배신자 유다라는 거는 변질과 배신이 대명사 아닙니까? 그러나 이 영화라는 거는 거짓말에서의 대명사. 이게 아마 세계에 관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할 때 나 이제는 좀 거짓말지. 요만한 아이들. 그래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영화다운 거짓말지. 집에서도 그 정말 도둑질한 또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제대될 때 자기 비행기를 타고 왔다. 마지막 가정환경 지대로 오는 게 비행기 타고 왔다는 겁니다. 아니, 나 이거 세상에. 그거 나보고 보고. 그래, 난 부비서 한 데서 입당한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형 이력사 쭉 입당도 못 해가지고 입당했다는 둥, 못했다는 둥. 어쨌든 이제처럼 더 무서워지 양평인지 달성인지 거기 가서 보이지도 이라 하고서리 그러고 그 식당 들어가서요. 그렇게 협작해가지고 묻겠다 하고 그렇게 법적 제재를 받고 교화까지 갔다 온 이런 자가 뻔뻔스럽게도 사회안전부 대위로 복무했다고 하니 그 철면피성에 놀라울 뿐이다. 김용환은 자기의 경력뿐 아니라 도주 경위에 대해서도 완전히 협잡을 내려놓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 동지 재판을 받게 됐고 결국 사형 직전에 동료의 그 연락을 받고 그냥 뭐 몸에는 권총 한 자루에 당증을 차고 어쨌든 이것은 완전한 거짓이다. 85년도부터 1987년도 7월까지 그 역전에서 일하던 도중에 열차에 올라서 고난도 없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증명서 차표 검을 하다가 보안원한테 단속돼가지고 법에 찾아와서 반성하라는 이 요구를 아마 잡아가는 걸로 잘못 생각하고 겁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자가 도주하게 된 것은 자라보고 놀란 놈 서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격으로 자기가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해 불안해하는 범죄자의 심리의 발현인 것이다. 이자는 남조선으로 도주한 경로에 대해서도 그럴듯하게 엮어대고 있다. 이자의 말이 얼마나 그럴듯했으면 듣는 사람들까지도 영화와 같은 이야기라며 연방 감탄을 쏟아냈겠는가. 그러나 이것 역시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자는 도주 후 중국에서 빌어먹은 것이 아니라 친척집에 얹혀 살면서 호의호식을 하다가 남조선으로 도주한 자이다. 행방불변되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국의 우리 막내 누이가 중국 연영성 무순시 신무 토산 일잡이라는 데서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아마 업되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정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정생활 하면서 농장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82년 1월 9일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그 사망한 이후에 며칠 후에 자기 집에 들어와 있는 어린 여학생에게 달려들어서 강간함으로써 미성년 강간죄로 교화 4년 받았습니다. 출소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직업을 잡은 게 단천 증기기관차대 노동자 수리공으로 근무했습니다. 저의 형이 지식 정도라는 건 중학교 중퇴입니다. 뭐 강공국관학교는 고사하고 어디 양성반 같은 데도 간 일도 없으며 당생활도 못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글쎄 아무리 거짓말 룽수라 해도 세상에 이렇게 그 다음에 무슨 사회안전부 무슨 학교 별을 막 이거 세상에 이게 아무리나 이거 내 형이고 사실이야 사실 아닙니까? 이건 제가 동생으로서 거의 어릴 때부터 갈라질 때까지 뛸 때까지 생활을 놓고 보면 단 한 번도 그 일은 없다는 거 내가 여기서 명백히 말합니다. 김영하는 1953년 중국 화령현 서송구 이도가에서 출생해서 1959년 아버지를 따라 조국으로 귀국하여 함경남도 단천시 어몽리에서 생활했으며 1970년부터 1977년까지 군사복무를 하고 제대되어 어몽협동농장 농장원으로 1985년부터 도주 전까지 단천기관차대 노동자로 일했다. 이자는 자기의 경력을 전부 거짓으로 꾸며놓고 여론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허나 여기에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다. 김영하는 1982년 제가 편지를 몇 번 쓰니까 거기서 편지한 게 걱정하지 말라. 영화는 잘했다. 또한 김영하는 도주할 당시 단천시에 처와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피똥이 같은 딸과 9살과 6살짜리 어린 자식들을 버리고 도망간 인간 추물이다. 이런 추물이 가족들의 생사 여부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우리 공화국을 비방 중상하는 데 써먹는 것은 순리라고 봐야 할 것이다. 제가 이 가족 얘기는 잘 안 하는데, 막내가 아들인데 제가 나올 때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6개월짜리를 반역자의 자식이라고 해서 무릎팍을 밟아가지고 이 무릎팍이 없다는 것까지는 제가 그러나 현재 김영하의 처와 딸들은 함경남도 단천시에서 살고 있으며 무릎을 밟아놓아 병신이 됐다고 하는 막내는 아들이 아니라 딸이다. 얼마나 자기 가족에 무관심했으면 제 자식이 딸인지 아들인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겠는가. 김영하에 대한 처와 딸들의 평가를 들어보기로 하자. 진실한 말이 없고 거짓말 쳐서 그래 들어와서는 어디 갔댔나 내 자꾸 물어보고 직장에 가졌고 어디 갔댔나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또 내한테 자꾸 거짓말 치고 그래 나는 정말 속상하게 그지없이 애를 타면서 같이 있었단 말이야. 무슨 난 내가 같이 살면서 계속 저게 거짓말 치고 그 다음에 또 저기 뭐야 무슨 없는 소리 하고 있는 소리 하고 가까이 없는 소리 하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게 믿음이란 게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항상 부부가 이런 게 저기 양심적으로 같이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거짓말 너무 치니까 나는 그때 당시는 헤어지기 전까지는 얼마나 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2년 1월 당시 15살이었던 어몽고등중학교 학생 장금숙을 강간하여 법적 제재를 받은 범죄자인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함경남도 단천시 안전부 어몽분주소 안전원으로서 이 사건을 담당 취급했던 전영삼은 말한다. 김영하라는 거는 내가 담당 보안을 할 때 그러니까 어몽분소 어몽리 담당 보안을 할 때 김영하는 어몽리 이자갑반 농장원으로서 농장 일을 하지 않고 계속 그 거짓말이라 이렇게 하면 협잡으로 노동에 잘 참가하지 않고 협잡하고 이런 형태로 살다가 미성년 강간으로 4년형의 징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 김영하를 직접 취급한 담당 보안이기 때문에 그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만 15살에 이르지 못한 미성년 장금석이 바로 그때 장금석이가 만 15살에 이르지 못한 장금석이 자기 처가 있는 데서 성교를 강간했다는 거. 자기 처가 있는 데서 처가 내 만났단 말이야. 오늘도 단촌시 인민재판소에는 김영하의 판결문이 존재한다. 판결문에는 형법 제172조 1항에 의해 징역 4년에 처한다고 밝혀져 있다. 장금석은 그때 받은 정신 육체적 충격으로 현재까지 전문의사의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 미성년을 강간해서 김용화, 본명 김용하, 김용화라고 하는 인간 쓰레기도 있다. 이런 부류의 악질 탈북자들이 다 그러하듯 이자 역시 온갖 사기와 협잡으로 잔명을 유지해가는 비열한 인간 쓰레기이다. 이자는 남조선으로 도주한 후 경력을 위조해서 자기의 몸값을 올리는데 교활하게 써먹고 있다. 그럼 그에 대해 보기로 하자. 이자는 자기의 경력에 대해 1953년 평안남도 순안군 어금니에서 출생해서 1970년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중위로 복무했으며 제대된 후 1982년부터 사회안전부, 현재 인민보안부, 사회안전부 제4, 제1교화소 지도원으로 1986년 함흥철도안전부 단촌기관차대 승무안전원으로 일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용하의 친동생 김용수는 이렇게 증언한다. 저희 형 김영하는 원래 중국에서 살다가 1959년도에 귀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를 다니다가 1970년, 68년도에 학교를 중퇴해가지고 졸업 못했습니다. 도둑질, 협작, 그 다음에 무직 방랑 이걸 즐기다 나니까 또 본인 학교 가지 않고 그렇게 해서 어몽 1968년도부터 1970년도까지 어몽리 농장원으로 일하다가 1970년 8월 달에 조선인민군대에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가정환경, 아버지가 독신으로 혼자 사는 거로 해서 제대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학교 개원을 하는 김현순, 저희 형수인데